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강경 노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가진 의미와 미래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본사 GM 사장의 경고입니다. 8월 20일부터 20일 사이에 방한한 줄리엇 블리셋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 GM의 임직원과 만난 이야기에서 솔직하게 GM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났습니다. GM 본사 경영진은 한국 GM 노조의 파업에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임금 고습과 관련한 상황이 매주 단위로 GM 본사 경영진에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GM이 북미 지역 공장들의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한국 GM 노조도 직시해야 될 것이다. 파업이 계속되면 한국 GM만 손해를 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국 GM 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현재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부분 파업을 하고 있고 9월 9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 요구는 기본급 5.7%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를 성과급으로 지불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줄인 임직원 복리후생도 원래대로 회복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가 흑자 전환 목표 해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들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GM 본사가 노조의 파업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 GM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GM의 상황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내수 시장에서 내수 급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2018년 상반기에 1178만 대가 팔렸습니다만은 2019년도 상반기에는 1049만 대 판매가 그쳤습니다. 고임금 구조와 대립적인 노사관계 때문에 한국 GM의 경영의 성과뿐만 아니라 생산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하면서 모든 자동차 공장들은 잉여 인력이 30% 이상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GM이 한국 시장에 철수하겠다는 그런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되었지만 지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북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GM 본사가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GM의 노조 활동에서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국 GM 노조 활동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이 사례에서 한국인이 맞게 될 미래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가도 아주 풍부한 교훈과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한국과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고질병 또 동시에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출구는 무엇인가? 첫째, 시대 변화에 둔감하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무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출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개인뿐만 아니고 한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상대와 비교해서 우리의 상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출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개인과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이나 대비가 부실하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구는 늘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아주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늘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네 번째입니다. 집단 논리나 집단 행동에 쉽게 매몰된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전이나 선동이나 조작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집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집단 행동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항상 먹잇감이 되거나 또 그런 이용 대상이 된다. 출구는 매사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비용은 비용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기가 닥칠 때까지 태평하다. 공장 폐업이 발생할 때까지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출구가 대안은 위기는 반드시 발생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요컨대 다섯 가지 면에서 변화할 수 있으면 한국인들은 더 많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가지 메시지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만 불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개인에게 주는 교훈도 풍성하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